자, 총선 하루 앞두고까지 이어진 여야의 막말 논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의 윤영석 양산갑 후보인데 유세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파문을 빚고 있는데 자, 논란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반발 목소리까지 한번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는 물론 옮겨 적기도 힘든 말이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에게서 나왔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독재 정당 후회답습니다. 정치폭력 조직 100골 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윤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맞습니까? 윤영석 후보는 당장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또한 수시로 막말을 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네, 장관 기자. 일단은 민주당의 즉각 반발 그리고 윤영석 후보도 인정하고 바로 해명을 했어요. 어떤 해명이었나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들으라고 한 발언도 아니었고 또 마이크를 끄고 유세 차량에 탑승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중에 생겼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 발전을 기대하는 양산 시민에게 사죄도 하고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문 전 대통령께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이렇습니다. 마이크가 좀 꺼져 있었고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성역은 아니다. 성역은 아니다. 이런 해명이 좀 더 비판을 더 키웠던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해요.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견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축제이구나. 이걸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정치인입니다. 네. 그러면 물론 비판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할 일입니다. 지금 표현한 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세 가지 변명 다 말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안 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말이었습니까? 그것 말이 안 되고요.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구호 외칩니다. 마이크 꺼져 있다는 것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고요. 성역 아닌 건 맞습니다. 성역은 아니지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구분, 그게 금도입니다. 그게 사실은 페어플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영석 의원의 변명은 더 그 발언보다도 더 사실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님. 일단 이게 후보 사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뭐 협박 아니었다고 해도 해명을 하겠지만 이 법적인 문제 가능성은 뭐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유권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후보 자격이 없죠. 어떻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합니까? 이건 막말이 아닙니다. 폭력이라고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사한 언어를 행사했다면 저 후보 자격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금도를 넘은 부분. 정치인이 유세를 하면서 어떻게 또 피해 나가는 그런 사실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합니까? 이거는 유권자들한테 한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직접 겨냥한 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를 단순히 쥐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해명과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후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들고요. 정치인 아닙니까? 유력 정치인. 지금 출마까지 해가지고 국회 입성이 가능한 그런 권력자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협박으로도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후보의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두고 이화여대가 김 후보 사퇴를 촉구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이 학교의 다른 동문들이 이번에는 김한란 초대 총장의 친일 행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김준혁 후보가 한 김한란 낭낭클럽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를 이화여대 앞에서 하는 쇼까지 했습니다. 이화여대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정으로 이화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성을 정말로 모욕하고 희생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김한란의 악행을 덮고 오히려 초대 총장이라며 칭송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화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뻔뻔하고 치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네, 이화여대 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갈리는 모양새인데, 자, 이종근 실장님, 또 네.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이재명 네. 대표가 어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는 관련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를 바로 해서 이게 논란이 조금 됐는데, 여권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준혁 후보의 역사관에 동의하는 취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일단 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공약집에 올립니다. 그러면 정당의 시스템이라는 건 그 공약집에 올리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필터링이 있잖아요. 누가 그것을 토론을 하고 공론회장에서 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프린트가 됩니다. 공약집에. 그게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성들에게 굉장히 특히나 이대남이라든지 반박이 있자 또 법조계에서도 반박이 있자 당직자의 실수 5말로 그것을 삭제해버려요. 민주당 당직자가 올렸다. 예, 당직자가 어떻게 그게 실수라고 표현합니까?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아마 SNS를 하지 않고 당직자가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올렸다? 이게 꼭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양이가 좋아요 눌렀다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과 고양이의 차이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역사적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동영상 보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화여대의 총동문회에서 비난을 하는 건 김한란 여사를 칭송하고자 한도 아니고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문제도 아니고 이대생이 성상납됐다라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친일 이것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답입니까? 거기 이화여대 앞에서 무슨 투표를 한 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건데 그걸 다 피하고 이걸 정쟁화하는 건 바로 저는 이분이 지금 정쟁화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를 하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떳떳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동의를 한다면 떳떳하게 어떤 점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나서야지요. 그리고 비난을 받더라도 맞서서 토론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화여대생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 빨리 김준혁 후보를 도와줘야지. 하고 올렸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하고 내리면서 당직자 실수 또다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정당의 진짜 당직자는 누구입니까?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양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직자가 누구신지부터 좀 밝혀주셨으면 고개를 다 끄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이 없었다가 공교롭게도 SNS 이런 게 올라갔다 빠지면서 그렇죠. 좀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SNS를 아마 관리하는 실무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올렸다가 이제 실수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명이 나온 것인데요. 앞서 이제 이종호 실장님이 뭐 지금 비판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또 자꾸만 실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쁜 선거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SNS 이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실수도 나올 수 있겠다. 라는 네. 부분은 또 한편으로 이해는 되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저 SNS를 통해 이제 올려졌던 부분, 물론 이제 실무자의 실수이긴 했지만 저 내용 자체가 바로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두둔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이야기 자체도 이화여대 이제 일부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 김준혁 후보의 발언과 별도로 친일 행적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을 좀 더 강조하고자 했던 취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가 기자, 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성적 발언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어제.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요. 그 퇴계 이황 선생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거 제가 직접 말로 하기 어려울 만한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서원이죠. 도산서원 측에서 오늘 명백한 왜곡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회계 선생은 학문과 인격 및 일상생활에서 독실한 실천으로 추앙받는 인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특히 여성 문제에서도 깨끗한 분이었음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김준혁 후보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네, 김준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짤막하게 한번 논평해 주시죠. 제가 뭐 시청자들한테 김준영 후보의 과거 발언을 다 소개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고요. 저희가 계속 이걸 저희 국민의힘에서 김준영 후보를 계속 언급하는 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김준영 후보가 의원이 돼서 의원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